만약 병원비가 5천만 원 정도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3세대 실비는 5천만 원의 20%인 1천만 원을 부담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금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에 최대 200만 원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비보험 다들 있으시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가입되어 있으신데 주변에도 보면 없는 분들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보험료가 얼마가 나가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지 혜택들은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나만 손해를 보고 있었거나 남들은 다 누리는 혜택 나만 못 누리고 있었다던가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런 혜택도 있었어? 몰랐던 많은 혜택들이 숨어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부분의 설계사들도 알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체크해서 알려드릴 테니 불필요한 지출이나 손해보는 일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실비보험이 가입 시기마다 보장 내역이 조금씩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내가 가입한 실비가 몇 세대더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1세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2세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3세대, 2021년 7월 이후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4세대입니다. 1세대 실비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통원할 때 5,000원만 공제하고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이 100% 보장입니다. 옛날에 가입한 보험들이 좋다고 하죠.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보험입니다. 2세대 실비부터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가 생깁니다. 같은 2세대 실비지만 2016년 1월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비급여가 20%입니다. 3세대 실비는 급여 10%, 비급여 20%인데 이때부터 비급여 3종 특약이 분리됩니다. 이 3종 비급여 특약은 이제 도수치료랑 체외충격파, MRI 예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본인 부담금이 30%입니다.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입니다. 3세대랑 4세대의 차이는 3세대는 3종 특약만 30%고 나머지 비급여는 20%입니다. 근데 4세대는 비급여 전체가 30%죠. 예를 들어서 비급여로 병원비가 1,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 가정을 하면 1세대는 본인 부담금이 낼 게 없죠. 2세대는 10%인 100만 원, 3세대는 20%인 200만 원, 4세대는 30%인 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만약 병원비가 5천만 원 정도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3세대 실비는 5천만 원에 20%인 1,000만 원을 부담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금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인데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오더라도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에 최대 200만 원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손보험의 숨겨진 첫 번째 혜택입니다. 4세대 실비는 어떨까요? 4세대 실비는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200만 원만 내면 되지만 비급여로 5천만 원이 나온다면 1,500만 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4세대 실비 약관에서는 비급여에 대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옛날 실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보험료 부담이 되셔서 4세대 실비로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앞두고 계획하고 있다면 잠시 보류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듣지 못하고 전환을 미리 하셨다면 6개월 이내에 무사고라고 하면은 전환 철회가 가능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체 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실비를 단체로 들어준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개인 실비도 있고 단체 실비도 있고 두 개를 가입하면 2배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보험료는 이중으로 지출되지만 실제 비용만큼만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비가 2천만 원 정도 발생하고 두 군데 청구를 하게 되면 개인 실비에서 반, 단체 실비에서 반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하게 됩니다. 실비보험료가 5만 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60만 원, 2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하셨는데 이 내용을 몰라서 계속 내셔서 후회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국내에 1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중복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실비를 해지하면 나중에 실비 가입하기가 어렵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맞습니다.
실제로 병력이 좀 있으면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이나 부담보나 가입 거절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실비랑 단체 실비랑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해지를 하시면 말씀드렸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실비는 중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실비보험금을 얼마를 수령하든 중대질병에 걸리든 언제든지 재개가 가능합니다. 개인 실비 중지 요건은 개인 실비를 가입하신 다음에 1년 이상 유지된 계약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실비가 없으신 분들 중에 단체 실비를 퇴직할 때 개인 실비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좀 요건이 필요한데 단체 실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고 전환 신청 직전 5년 이상 단체 실손을 유지 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5년간 단체 실비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을 하셔야 되고 5년간 중대질환 치료 이력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 4가지 요건을 다 성립을 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보면 4개 중에 한 가지라도 적용이 되면 전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굳이 해지는 하지 마시고 중지 신청을 하시면 불이익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보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즘 해외에서 출장 다니시거나 여행을 길게 가시거나 유학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실비보험이 해외에서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이 해외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데 보험료 내는 게 억울하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꼭 하셔서 환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제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환급을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셔야 되고 구비 서류는 출입국 증명서가 필요한데 거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외에 체류했는지 정확한 기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중지 신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40%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1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냥 실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지인분들이나 가족분 중에 해외에 오래 체류를 하거나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서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최근 4세대 실비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졌는데 다들 보험금 청구를 하면 할증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대로 하시면 할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도수치료나 비급여 진료를 연간 100만 원 이하로 청구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4세대 실손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연간 100만 원 이상 비급여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이 실비보험 전체 가입자 중에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만 원 이상 청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할증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를 보신 경우에는 할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비보험 청구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보험이 이미 잘 가입이 되어 있거나 이미 준비가 끝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뭔가 추후에 한두 개 정도 더 가입해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보험이 별로 없어서 혹시나 나중에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 한두 개 정도 더 들어둘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 저처럼 간병인 보험이나 수술비 보험, 안보험 등등 이렇게 가입하셔야 될 보험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꼭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 다녀오실 때마다 실비 청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런 습관이 나중에 보험을 가입할 때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알리르무라고 알고 계신가요? 보험 가입하실 때 이 표에 해당되는 병원 기록은 다 알리셔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보험 가입을 하면 보험료만 내고 정작 보장을 받을 때는 제대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3개월 이내 병원 기록, 1년 이내 추가 검사 사실,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도수치료를 총 5번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보험 가입할 때 이거를 알려야 될까요? 사실 이 내용은 5년 이내 7번이 안 되기 때문에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병원 갈 때마다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청구한 이력이 보험사에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청구 이력이 다 남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 도수치료 받으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거 알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리라고 합니다. 만약 이걸 알리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아무래도 알리지 않은 사람보다 조건이 좀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척추 부담보라든지 할증이라든지 저는 이런 게 찝찝해서 서류를 모아놨다가 2년에 한 번씩 청구를 합니다. 보험금이 최대 몇 년까지 청구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들을 알아봤는데 실비보험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을 딱 한 개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실비보험을 1순위를 뽑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실비보험 정보에 대해서 많이 공유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과 전반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